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참고차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디램 저가 공세,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제재한다. 제재 검토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중국 애들도 참 무섭게 따라오고 있어요. 중국 애들 참 얕볼 게 아니야. 응? 옛날이 중국이 아닙니다. 옛날에 중국 참 허접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이 엄청난 기술 속도,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스피드합니다. 스피드해가지고 이 잘못하다간 중국한테 다 먹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보세요. 2차 전지, 전기차, 뭐 태양광 이런 쪽 거의 다 먹혔어 거의 중국한테. 미국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고 하죠. 창신 메모리까지. 이 CXMT가 추가될 가능성이 좀 부상하는가 봐요. 좀 떠오르고 있더라. 떠오르고 있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혀온 창신 메모리의 저가 공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하는 건데 미국 정부는 그동안 창신 메모리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제외를 냈단 말이야. 블랙리스트 제외를 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니까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 엔티티 리스트인가 같아. 인타이티 리스트라나 하여튼 이 블랙리스트에 중국의 디램 제조업체 창신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복스의 관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죠. BIS라고 합니다. BIS에서 이미 추가할 명단의 초안을 작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그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목록입니다. 이 명단에 오른 그 대상에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미국 기업을 기반으로 한 품목의 그 수출이 제한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주목할 만한 변수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변수가 생겼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이제 과점 체제를 유지해왔던 그 D램 시장은 최근에 창신 메모리의 등장으로 변곡점을 맞이한 상황이고 이 창신 메모리가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D램 가격을 내리누르는 그런 압력이 커진 거죠. 특히 창신 메모리가 이 수익성보다는 점유율 확대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거 관건이에요. 저가 공세. 그동안 D램 업계는 업황이 나빠질 때마다 공급량을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이 대응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 이른바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다운 사이클이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창신 메모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될 거죠.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입하기 어려워져요. 창신 메모리 빠른 증설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특히 창신 메모리의 존재감이 큰 구형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숨통이 틀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 신용평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달 보고서에 보니까 미국이 레거시 메모리 공급 부담이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언급을 한 거죠.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에서는 추가 제재를 향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있어요. 최근에 급물살을 탄 미중 협상이 다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장하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인하기로 하면서 이 시기의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리고 일부 트럼프 행정부 인사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또 제재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참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해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뉴스네요. 삼성전자 자회사죠. 자회사 세메스. 이 세메스라고 있는데
이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기술이 유출된 사건에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8일 수원지방법원의 그 형사 14 단독이죠. 단독 그 강영선 판사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판사가 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한테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아니네요. 징역 때려버렸네 보니까. 1년 6개월. 더 때려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이게 기술 유출이 거의 간첩 아닙니까? 간첩.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 세메스가 개발한 그 스핀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이다. 그 유출은 막대한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그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A씨는 2019년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스핀척 12개를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당시에 그 C씨는 세메스 측에다 납품 대금을 2배에서 한 3배 정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기술 유출을 부추긴 것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또한 A씨는 2021년 10월에 11월에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인지를 해요. 직원들의 컴퓨터랑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를 해요.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인정을 받았다.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네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중국처럼 중국은 굉장히 강하던데 중국하고 대만 보니까 간첩법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술 간첩법들은 응징을 해야 돼. 응징을 해야지. 이거 고생해서 만든 기술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중국이나 제3국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알맹이 쏙 빼먹어버리면은 그동안 연구해왔던 우리 연구원들 얼마나 허탈할 거고, 그 기업은 진짜 손실이 막대할 거라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기술 보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 좀 간첩들한테는 좀 세게 좀 때렸으면 좋겠어. 아니 영영 못 나오게. 그래야지 함부로 이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약하니까 뭐 대충 때리고 그냥 깜빵에서 뭐 한 1, 2년 정도 때우다가 나오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한탕주의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예 잡혀 들어가면은 그냥 평생 못 나오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야지 함부로 범죄 행위를 못 하겠다.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좀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모든 게 좀 허술해요. 우리나라 보면은 법도 허술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